도내에서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상권은 반짝 특수를 기대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대선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잇따라 강원도를 방문해 맞춤 공약을 제시하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촌마다 햅쌀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 수확량이 늘고 품질도 좋아 풍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도내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속초와 고성, 양양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저녁에 강원 영서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잠시 후 9시 이후에는 강원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비는 모레 오전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사용이 가능한데요.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골목 상권에서는 반짝 특수를 기대하면서도 일시적인 지원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명동에 위치한 한 안경점. 이번 주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이 바로 안경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하겠죠. 지금 이제 바꿀 시기가 됐고 1년 정도 됐으니까 그 저번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밖에 음식점과 마트, 병원, 약국, 주유소 등 당시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국민지원금 특수를 맞아 이렇게 사용처라고 홍보를 하거나 할인 행사에 나서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는 강원도민은 전체의 89%인 137만 명, 3,4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또 이게 결국에는 다시 세금이니까 그냥 그런 걱정도 있고. 일부 소상공인들은 예산을 쓴 만큼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말 그대로 반짝 특수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만 붕 떴다가 추락하는 게 너무 세요. 예. 더 침체가 돼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19 장기화에 춘천의 주요 상권인 명동을 포함한 시내 곳곳에 공실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 문을 닫는 가게가 느는데 새롭게 문을 여는 가게는 줄고 있습니다. 양분화가 되는 게 점점 좀 짙어지는 것 같고, 되는 데는 잘 되지만 안 되는 데는 더 시장성이 더 지금 줄어들고 안 좋아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피해 업종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25명에 이어 오늘도 8개 시군에서 17명이 더 나왔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원주 5명을 비롯해 춘천 4명, 강릉 3명, 동해, 속초, 정선, 양구, 철원 각각 1명씩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651명으로 늘었습니다. 삼척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2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삼척시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1명에 그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오늘 0시부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은 강화된 2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의 경우 5인 이상 금지지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99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식당과 카페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여야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강원도를 방문하면서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전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고 금강산 관광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겠다며 강원도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강릉을 찾아 주민 범시민 대책위와 간담회를 열고 강동면 안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해상시설물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견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강릉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을 우선 방문해 정치적 소견과 내국인 카지노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춘천을 찾아 강원도 맞춤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동해안 시단위 지자체들이 공무원들에게 실제 초과 근무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소방공무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어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750여 명의 전현직 지방 공무원들이 강릉시와 동해시, 속초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시간외 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한도를 하루 4시간, 한 달 57시간으로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받은 건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개 시에서 못 받았다고 주장한 시간외 수당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모두 16억 9천여만 원. 수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쟁점이 된 건 행정안전부 업무 지침의 법규성 인정 여부입니다. 정부가 2012년 9월 28일 시간외 수당 지급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기 이전의 행안부 지침은 법규성이 없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지침을 기준으로 수당 한도를 정해놓은 건 법적인 근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개정되기 전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했을 뿐 수당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2012년 9월 28일 이전까지는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는 하루 4시간, 한 달 57시간 범위에서 미지급된 시간외 수당을 주라고 판시했습니다. 현업공무원은 당연히 주게 돼 있거든요. 현업공무원은 무슨 몇 시간까지만 인정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직업을 제대로 안 했던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각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수당으로 인정된 금액은 강릉시가 260여 명 1억 700여만 원, 동해시는 40여 명 6,300여만 원, 속초시는 40여 명 1,600여만 원입니다. 오는 9일까지가 항소 기한인데 3개 시 모두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삼척시에서도 공무원 150여 명이 동일한 행정소송을 냈는데 변론이 길어지면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앞서 2019년 대법원은 일부 지자체가 소방 공무원들에게 실제 초과 근무한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강원도 내에서는 조생종 벼수하기 한창입니다. 올해는 강수량과 기온 등 기상 여건이 좋아 풍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가을거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다가오는 농촌의 들녘, 벼들이 고개를 숙이며 황금 벌판으로 변하고 있고 알곡이 가득하게 여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콤바인으로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탈곡기가 나달을 출현할 때마다 가을의 소리가 더욱 가까이서 들려옵니다. 아주 이른 품종 추석을 쓰려고 알리 심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 비는 겁니다. 미국 종합 처리장에서 건조와 도정 과정을 거쳐 햅쌀 출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오를 햅쌀이라 더욱 세심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여기 풍부한 일조량과 큰 비가 안 와서 저희 그 벼 생산량에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수확되는 벼는 주로 5월 모래기를 한 조생종으로 강원도에는 오대벼와 웅광벼, 오륜벼, 진옥벼 등이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면적의 60% 정도에서 조생종이 재배돼 이른 추석 수확이 기대됩니다. 조생종 출하가 끝나면 중만생종 수확이 시작됩니다. 들판에서 벼가 무럭무럭 익어가는 가운데 본격적인 수확은 이달 말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상 악화로 수확량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기상 여건이 괜찮아서 예년 수준인 15만 톤 안팎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을 장마가 만약에 빨리 끝난다 그러면은 일조가 이제 증가되고 농가에서는 약간 후기 관리만 좀 신경 쓰신다면은 작년보다 벼농사는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석 성수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햅쌀이 출하되는 가운데 올해는 병해충도 적어 품질도 더욱 뛰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표시멘트 공장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 삼표시멘트 공장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지난해부터 사망사고 3건이 발생한 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책임자인 공공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릉시가 이중계약 논란과 시의회와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금진과 신곡일원을 포함한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2019년 영풍문고와 금진 온천 휴양지구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태영건설과 다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중계약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릉시의회도 1조 원이 넘는 민간 투자 협약을 하면서도 의회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각종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공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군 의회가 당초 약속대로 정선 하이원 스키장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경기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